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함선 폭발 디오라마를 작업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함선을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요. 함선 모델러 분들이 멋지게 영화적인 표현들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작업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바다 베이스를 만들고 폭발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킷에서는 이제 배 무게를 잡아주는 두 개의 무게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와 연기도 가득하고 이제 바다 베이스 위에 폭발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 소재를 한 장면이 뭐가 좋을까 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1944년에 이제 야마시로라는 배가 레이테만 해전에서 미군에 의해서 300발의 포격 그리고 2발의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영화 미드웨이의 예고편입니다. 제목대로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런 장면들 한번 정말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배는 이제 700분의 1 스케일이고 후지미에서 나온 야마시로라는 배입니다. 함선은 작은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는 도구는 이제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이 쓰는 네일아트 피커라는 건데요. 손으로도 잡기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함선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핀셋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함선은 이렇게 작은 부품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냥 시간 들여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이번 편은 이제 바다 베이스, 폭발 이런 게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함선 자체에 대한 조립 과정이나 이런 거는 생략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머, 바이오 아크릴 프라이머를 칠하였습니다. 네, 프라이머와 물을 섞었습니다. 네, 프라이머를 다 칠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본색을 칠합니다. 네, 바이오 모델 컬러를 에어브러시 할 때는 저는 에어브러시 임프루버를 먼저 컵에 붓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도료를 섞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살짝 추가합니다. 근데 이 물에는 제가 글리세린, 식물성 글리세린을 10% 타놓은 물입니다. 네, 그레이 색상을 단계적으로 밝기를 올려갈 거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그레이 색을 먼저 전반적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이제 차후에 흰색을 타면서 색을 밝게 만들 거기 때문에 도료컵에 약간 남게 도료를 담아 두었습니다. 이제 갑판이나 세세한 부분들은 붓도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명암을 먼저 칠하는 것이죠. 이제 그레이 컬러의 베이스가 깔렸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명암을 올려줍니다. 네, 만들어진 컬러에 화이트를 추가해서 밝게 만들었습니다. 더 밝은 명암을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를 좀 더 타서 색상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도료를 추가해 주었기 때문에 도료가 좀 찐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조금 타줍니다. 그레이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밝고 어두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갑판을 붓도색 해주었습니다. 갑판의 붓도색이 끝났으면 좀 더 리얼한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브라운 컬러를 조색을 해서 필터링을 해주었습니다.
네, 필터링으로 가파한 톤을 만든 다음에 핀 워시 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밝은 라이트 그레이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배에 붙어있는 구조물들을 붓도색 해주었습니다. 요즘 전함들은 이제 안테나가 다 실내, 그러니까 배 안쪽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안테나가 밖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옛날 배들 뭐 40년대, 30년대 뭐 이런 배들은 뭐 기술이 그때는 그렇게 안 됐겠죠. 그래서 안테나가 바깥으로 엄청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선 작업에는 이 줄을 엄청 매줘야 하는 요 작업이 있는데요. 이제 이 킷에는 뭐 그런 고려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델러가 알아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싯줄하고 그냥 일반 나일론 실에다가 접착제로 본드를 먹여서 굳혀서 좀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리깅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형용으로 이지 라인이라는 리깅용 제품이 있는데요. 그걸 쓰면은 참 편리하고 좋은데 국내에서는 쇼핑몰에 다 품절이라서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스케일상 이거보다 선이 더 얇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재료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깅을 한 다음에는 웨더링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작은 부분들, 이제 붓도색 필요한 데들 해주었습니다. 리깅 라인이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굵어 보여서 차후에 얇은 낚싯줄 라인으로 조금 교체해 주었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진 못하고 좀 눈에 띄는 부분만 조금 얇은 선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선 작업이 끝났고요. 이후에는 베이스 작업입니다. 네, 먼저 배를 위치시킬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이 일어날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전구를 통과시킬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네, 폭파 효과에는 LED 전구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바다 표현을 위해서 에폭시를 부어줄 거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틈새를 다 막아주었습니다. 조금 잔잔한 일반적인 바다의 상태가 아니고 물결이 좀 거센 느낌을 주려고 이제 물결이 지나갈 방향을 스케치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폭파가 일어날 부분에 전구를 고정시켰습니다. 큰 물결 표현을 위해서 점토로 이제 물결 부분만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조금 잔잔한 바다를 표현하려면 굳이 이런 물결을 미리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잔 물결들은 겔 미디움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다 베이스 만드는 방식은 이제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선택한 방식은 물의 표면, 그러니까 수면을 티슈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위에 얇게 에폭시를 바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물에 희석한 목공풀로 이렇게 티슈 한 장씩 붙여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티슈가 젖으면서 수면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물결, 이렇게 파형 표현을 아예 지점토로 다 만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만들지 않고 그냥 에폭시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겔 미디움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슈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서로 겹쳐져도 겹쳐진 티는 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후에는 뭐 에폭시도 좀 사용할 거지만, 에폭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겔 미디움과 물감을 사용해서도 바다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폭시가 있어야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오라마에 있어서 바다 표현은 선택이 그만큼 넓은 장르인 것 같습니다. 네, 빈틈은 좀 잘라서 이렇게 메꿔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티슈로 수면의 표현이 다 되었고요. 이 뒤에는 이제 이것을 건조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칠하게 되죠. 네, 아크릴 물감을 이용했습니다. 네, 깊은 바다를 표현하시려면 진한 블루색을 그냥 단색으로 쭉 칠하면 되는데, 저는 조금 재밌게 칠해보고 싶어서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이렇게 약간 얕은 바다, 얕으면서 수심이 살짝 있는 이런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칠하는 순서를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 점점 깊은 색을 이렇게 칠하였습니다. 바닥이 휴지이기 때문에 물감이 엄청 잘 먹습니다. 마치 뭐 수채화 그리는 것처럼 아주 잘 먹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물색을 칠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조를 시키고요. 네, 이제 좀 더 진한 색을 칠할 차례입니다. 네, 파형이 솟은 부분들은 밝게 놔두고 파형과 원 부분들을 진한 색으로 칠하였습니다. 네, 다음 더 진한 색입니다. 굳이 건조시키지 않아도 그림처럼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연속해서 칠하였습니다. 네, 건조시킨 다음에 더 진한 색을 칠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해만 표현하려면 지금 칠하는 색을 단색으로만 칠해도 충분히 표현이 잘 되니까 뭐 굳이 이렇게 여러 단계로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밑색 작업이 끝났고요. 이 뒤에는 이제 에폭시를 부어줄 겁니다. 네, 제가 사용할 에폭시는 이제 수성 에폭시입니다. 좀 냄새가 적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 네, 주재랑 경화제랑 1대1로 이렇게 섞어 주었습니다. 네, 에폭시는 제품마다 뭐 주재랑 경화제 비율이 꼭 1대1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매뉴얼 보고 섞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투명한 에폭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수성 에폭시는 굳으면서 투명이 되는 에폭시입니다. 이제 티슈를 만든 수면이 살짝 드러날 정도까지 높이로 부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퍼뜨려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면이 평탄해집니다. 네, 이 수성 에폭시는 뭐 이틀 이상 경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하루가 지났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표면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경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연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점토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 위에 솜을 찔러 넣습니다. 솜 붙이기 전에 활용한 점토는 이제 어린이용 점토인 천사 점토입니다. 네, 연기의 모양이 조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솜을 이렇게 추가해서 작업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폭파가 일어나면서 위로 물기둥이 솟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위쪽에는 이제 물이 솟는 그런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폭격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해서 옆쪽에는 이미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제 포화 속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옆쪽에도 연기 더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토로 기본 작업을 하고 이제 솜을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혔습니다. 네, 검은 연기를 도색할 차례입니다. 네, 이제 연기의 윤곽 부분을 먼저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좀 조정해서 색을 좀 어둡게 전반적으로 칠해줍니다. 검은 폭발 연기지만 이제 불에 그을린 연기이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를 추가했습니다. 네, 톤이 조금 더 밝은 브라운 컬러를 칠하였습니다. 네, 이제 함선 폭발 부분을 칠하였습니다. 이제 옐로우 컬러부터 오렌지, 레드, 그리고 좀 검붉은색, 마지막 블랙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을 올려나갑니다. 네, 이제 오렌지 컬러를 만듭니다. 네, 이제 붉은색에 가까운 컬러를 칠합니다.
네, 이제 검붉은 색을 칠합니다. 네, 이 다음에 이제 블랙 색상을 칠할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보고 이제 칠할 겁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물결이나 파도를 좀 다듬기 위해서 젤 미디엄을 사용하였습니다. 흰색의 크림 형태인데 마르고 나면 투명해집니다. 네, 티슈로 이제 파형을 표현했기 때문에 티슈의 결이 너무 한쪽만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연기 아랫 부분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게 700분의 1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제 파도 자체가 조금 잔 파도가 많은 게 좀 더 리얼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넣어주었습니다. 네, 배 뒤쪽에는 부서지는 파도를 많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파도를 전반적으로 다듬어 준 다음에 물결의 끝, 파도의 끝을 솜을 사용해서 조금 더 묘사하였습니다. 네, 솜으로 파도를 표현할 때는 덩어리지지 않게 최대한 얇게 펴서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크릴에 글레이즈 미디엄을 타면 유광 컬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유광 컬러를 만들어서 바다색을 조금 더 묘사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작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블랙 컬러로 폭발 부분, 또 연기 부분 이제 블랙 컬러로 조금 정리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 부분을 도색을 해주었는데 케이스 도색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완성 영상 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